어느 마을에 괴물이 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엮기라 불렀다. 얼굴 가득 공보 자국이 패인 처녀, 점례. 20살이 넘도록 시집은커녕 마을 우물에도 얼씬거리지 못했다. 전현 얼굴 보면 농사가 망한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그런 점례에게 어느 날 혼담이 들어왔다. 상대는 양반가의 도령. 하지만 그 역시 괴물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장님 진사. 괴물끼리 잘 만났네. 마을 사람들이 비웃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이 혼례가 조선 팔도를 뒤흔들 피해 복수국의 서막이 될 줄은. 그리고 7년 후 눈을 뜬 남편이 처음으로 한 일은 칼을 뽑아드는 것이었다. 점례는 평생 거울을 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었다. 절대 내 얼굴을 보지 마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순간 더 큰 불행이 닥칠 것이다. 그래서 점례는 우물도 녹그릇도 심지어 빗물 웅덩이조차 피하며 살았다. 다만 사람들의 눈빛으로 알 수 있었다. 자신이 얼마나 흉측한지.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였고 빚더미에 앉아 있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점례는 팔려가듯 혼례를 치르게 되었다. 신랑은 진사, 양반가의 적자였으나 눈이 먼 탓에 가문에서도 천대받는 신세였다. 하지만 점례에게는 그것조차 감사했다. 눈이 먼 사람이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겠구나. 혼례식은 초라했다. 하객도 없었고 축하도 없었다. 다만 빚쟁이 몇 명이 와서 곡식 자루를 챙겨가는 것이 전부였다. 첫날 밤, 점례는 벌벌 떨며 신방에 앉아 있었다. 촛불 하나만 켜진 방 안에서 진사가 천천히 다가왔다. 무서워 마시오. 진사의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다. 그는 점례의 손을 잡았다. 거친 손이었다. 일을 많이 한 사람의 손. 나는 당신의 얼굴을 볼 수 없소.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느낄 수 있소. 점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들었다. 하지만 진사는 이어서 이상한 말을 했다. 다만 한 가지 약속만 해주시오. 앞으로 7년 동안은 절대로 내 눈을 고치려 해서는 안 돼요. 약속을 어기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요. 7년. 뭐? 그렇소. 7년만 기다려 주시오.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을 말해드리겠소. 점례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에게 이렇게 다정한 사람은 처음이었다. 7년이든 70년이든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밤 점례는 진사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잤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진사의 눈을 가린 검은 천 아래 그의 눈동자가 잠깐 번쩍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입가에 비웃음 같은 미소가 스쳤다는 것을. 며칠이 지났다. 점례는 지극정성으로 진사를 보필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그의 손을 잡고 마당을 거닐었다. 진사는 항상 다정했다. 점례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말했다. 어느 날
점례는 우연히 마을 사람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진사댁 근처에서 또 사람이 사라졌다던데. 그러게. 지난달엔 최 진사가, 이번엔 김 부잣집 도련님이. 혹시 그 집에 뭐가 있는 거 아니야? 귀신이라도? 점례는 가슴이 철렁했다. 하지만 진사를 의심할 수는 없었다. 눈이 먼 사람이 무슨 짓을 할 수 있겠는가? 그날 밤 점례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쇳소리, 칼을 가는 소리였다. 점례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고 일어났다. 소리는 사랑채에서 들려왔다. 진사의 방.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본 점례는 숨이 멎었다. 진사가 서 있었다. 눈을 가린 천은 그대로였지만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검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는 허공을 향해 완벽한 검술을 펼치고 있었다. 슉슉. 칼바람이 방안을 가르는 소리. 눈먼 사람이 할 수 있는 움직임이 아니었다. 마치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것처럼 정확하고 빠르고 치명적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진사의 눈을 가린 천 아래로 붉은 빛이 새어나왔다. 점례는 입을 틀어막고 뒷걸음질 쳤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남편이 정말 장님이 맞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점례는 마당을 쓸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우물 근처 돌바닥에 핏자국이 있었다. 아직 마르지 않은 선명한 핏자국. 무엇을 보고 계시오? 뒤에서 진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점례는 화들짝 놀라 빗자루를 떨어뜨렸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소? 목소리가 떨리는데. 진사는 천천히 다가와 점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다. 혹시 밤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소? 점례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진사는 미소를 지었다. 이상하게도 그 미소가 오늘은 무섭게 느껴졌다. 다행이요. 만약 들었다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날 밤부터 점례는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다. 눈먼 줄 알았던 남편이 실은 완벽한 검술을 구사하며 밤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 레는 결심했다. 진사를 지켜보기로. 며칠 밤을 꼬박 세우며 지켜본 결과 진사는 매일 밤 사랑채를 나섰다. 그것도 마치 길을 훤히 아는 사람처럼 거침없이. 어느 날 밤 점례는 몰래 뒤를 따라갔다. 진사는 마을 뒷산으로 향했다. 깊은 숲속 버려진 사당 앞에서 그는 멈춰섰다. 그리고 그곳에서 점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사당 안에 5명의 사내들이 무릎 꿇고 있었다. 모두 검은 옷을 입은 자객들이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진사가 서 있었다. 너희가 찾아낸 자가 맞느냐? 그렇습니다, 도련님. 이 자가 7년 전 댁의 가문을 배신하고 적들에게 정보를 판 역적입니다. 자객 하나가 한 남자를 끌고 왔다. 피투성이가 된 남자는 벌벌 떨며 애원했다. 살려주십시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진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눈을 가린 천을 살짝 올렸다. 그 순간
점례는 비명을 참아야 했다. 진사의 눈이 보였다. 두 눈 모두 새빨갛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피로 물든 것처럼. 내 목숨으로는 부족하지만 일단 이자부터 처리한다. 쉭! 칼이 번쩍였다. 남자의 목이 땅에 떨어졌다. 점례는 비명을 삼키며 나무 뒤에 몸을 숨겼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남편은 살인자였다. 그날 밤 이후 점례는 진사를 볼 때마다 공포를 느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진사는 여전히 그녀에게 다정했다. 아침마다 손을 잡아주고 밥을 같이 먹고 웃으며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점례는 알았다. 그 다정한 손이 밤이 되면 칼을 휘두른다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여인이 나타났다. 진사 도령이 이 마을에 산다고 들었는데요. 여인은 아름다웠다. 비단옷을 입고 화려한 장신구를 걸친 양반가 규수였다. 그녀의 이름은 설아. 점례가 문간에서 그녀를 맞이하자 설아는 코웃음을 쳤다. 이게 뭐야? 정말 소문대로 공보 괴물이네. 진사 도령이 어쩌다 이런 것과 혼인을. 점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참았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무슨 일이긴. 내 정혼자를 찾으러 왔지. 정혼자. 뭐? 설아는 방긋 웃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다. 7년 전 진사 도령과 나는 정혼한 사이였어. 하지만 도령의 가문이 역적으로 몰려 멸문당했지. 도령만 겨우 살아남았고 나는 그를 7년간 찾아다녔어. 그런데 이런 촌구석에서 그것도 너 같은 것과 살고 있다니. 점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 진사가 나타났다. 누가 왔소? 도령? 저예요. 설아예요. 설아가 달려가 진사의 손을 붙잡았다. 하지만 진사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내게 정혼자는 없소. 돌아가시오. 설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7년 만에 만났는데 이럴 수는 없죠. 그럼 선물이라도 드려야겠어요. 설아는 품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다. 제가 명의를 데려왔어요. 도령의 눈을 고칠 수 있는 침술의 대가예요. 이제 도령도 다시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진사의 얼굴이 굳었다. 필요 없소. 돌아가시오. 하지만 설아는 이미 점례를 바라보고 있었다. 혹시 당신 남편의 눈을 고치고 싶지 않아요? 아니면 남편이 당신의 얼굴을 보는 게 무서운 거예요? 점례의 가슴이 철렁했다. 맞았다. 두려웠다. 진사가 눈을 뜨면 자신의 흉측한 얼굴을 보고 실망할까봐. 어머, 표정 보니 맞네요. 역시 공보 괴물은. 그만두시오. 진사가 고함을 쳤다. 하지만 설아는 웃기만 했다. 좋아요. 그럼 일단 오늘은 돌아갈게요. 하지만 명의는 여기 두고 갈게요. 3일 안에 결정하세요. 도령의 눈을 고칠 건지 아니면 평생 장님으로 살 건지. 설아가 떠난 후 점례는 진사에게 물었다. 정말
눈을 고치실 생각이 없으세요? 진사는 긴 침묵 끝에 대답했다. 7년이 되기 전엔 안 돼요. 약속했잖소. 하지만 왜? 묻지 마시오. 제발. 진사의 목소리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점례의 마음속엔 이미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다. 만약 남편이 눈을 뜨면 내 얼굴을 보고 나를 버리려는 걸까? 진사에게 과거 정혼자가 있었으며 그녀는 진사의 비밀을 알고 있다. 화는 떠나지 않았다. 마을 주막에 방을 잡고 매일같이 진사의 집을 찾아왔다. 그리고 그녀는 점례를 집요하게 괴롭혔다. 이 공보야, 밥이나 제대로 해. 도령이 이런 걸 먹고 살았다니 불쌍해. 빨래도 제대로 못하네. 역시 천한 것들은 달라. 거울 본 적 있어? 아, 거울이 깨질까봐 무서워서 못 보겠구나. 점례는 참았다. 하지만 어느 날 설아는 더 잔인한 말을 했다. 너 알아? 내 얼굴에 난 그 자국들. 그게 병이 아니라는 거. 점례는 얼어붙었다. 무슨 소리예요? 설아는 비웃었다. 그건 낙인이야. 역적의 자식들에게 새겨지는 저주의 표식.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7년 전 진사 도령의 가문을 배신하고 팔아넘긴 역적이었어. 점례는 비틀거렸다. 거짓말. 그럴 리가. 거짓말? 그럼 내 아버지한테 직접 물어봐. 왜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얼굴에 자국이 있었는지. 왜 어머니가 죽기 전에 거울을 보지 말라고 했는지. 점례는 그날 밤 아버지를 찾아갔다. 술에 취한 아버지는 처음엔 부인했다. 하지만 점례가 다그치자 결국 무너졌다. 미안하다. 미안해. 정말 아버지가 진사 도련님 가문을 배신한 거예요? 나도 살기 위해서였어. 그들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고. 나는 점례는 주저앉았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내가 남편의 원수의 딸이었다니. 집으로 돌아온 점례는 진사를 볼 수가 없었다. 죄책감에 짓눌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날 밤 설아가 명희를 데리고 다시 나타났다. 자, 이제 결정할 시간이에요. 도령의 눈을 고칠 거예요? 말 거예요? 진사는 단호했다. 필요 없다고 했소. 하지만 점례가 나섰다. 저는 고치고 싶습니다. 뭐라고? 진사가 놀라 소리쳤다. 점례, 약속을 잊었소? 죄송합니다. 하지만 도련님이 다시 볼 수 있다면 점례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도련님의 눈을 고쳐드리고 그 후에 내가 떠나면 돼. 원수의 딸과는 함께 살 수 없을 테니까. 명희가 들어왔다. 은빛 침들이 든 상자를 꺼냈다. 7년 동안 독약으로 스스로 시력을 죽인 분이라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해독이 가능합니다. 잠깐. 진사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명희가 진사의 혈자리에 침을 놓기 시작했다. 쩌릿. 진사의 몸이 경련했다.
그의 눈에서 붉은 빛이 새어나왔다. 안 돼. 7년이. 아직. 진사가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점례가 달려가 그를 붙잡았다. 도련님. 그 순간 진사의 눈을 가린 천이 풀렸다. 그리고 점례는 보았다. 진사의 눈을. 한쪽 눈은 검은색이었다. 정상적인 눈. 하지만 다른 한쪽 눈은 피처럼 붉었다. 그리고 그 눈이 점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점례. 왜? 약속을 어겼소. 진사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7년이 채워지기 전에 눈을 뜨면 나는 통제할 수 없소. 그리고 그 순간 바깥에서 비명이 들렸다. 점례가 뛰어나가 보니 검은 옷을 입은 자객들이 집을 포위하고 있었다. 수십 명. 설아가 자객들 사이에서 웃고 있었다. 드디어 미끼를 물었네. 진사 7년 동안 숨어 있던 게 헛수고였어. 내가 눈을 뜨는 순간을 기다렸지. 이제 내 목숨을 가져가겠어. 점례는 그제야 깨달았다. 모든 것이 설아의 계략이었다. 진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한. 진사가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다. 그의 한쪽 눈은 여전히 붉게 빛나고 있었다. 설아, 내가 배신자였구나. 배신? 난 처음부터 내 편이 아니었어. 내 가문을 멸망시킨 건 우리 집안이었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핏줄인 너까지 제거하면 모든 게 끝나. 자객들이 일제히 칼을 뽑았다. 설아는 처음부터 진사를 죽이기 위해 온 적이었으며 7년 약속을 깨뜨리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 진사는 비틀거렸다. 붉은 눈이 미친 듯이 빛났다. 나는 통제할 수 없소. 도련님. 점례가 달려들어 진사를 붙잡았다. 하지만 진사는 그녀를 밀쳐냈다. 가시오. 내 곁에 있으면 위험하오. 자객들이 일제히 덤벼들었다. 씩씩씩. 하지만 진사는 칼도 없이 맨손으로 그들을 제압했다. 한 자객의 칼을 빼앗아 휘두르자 3명의 목이 한꺼번에 날아갔다. 피가 사방에 튀었다. 진사의 움직임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마치 짐승처럼, 귀신처럼 그는 자객들을 도륙했다. 괴물, 괴물이다. 자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지만 진사는 한 명도 놓치지 않았다. 점례는 공포에 질린 채 그 광경을 지켜봤다. 남편이 사람을 죽이고 있었다. 아니, 학살하고 있었다. 10여 명의 자객이 순식간에 쓰러졌다. 설아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진사가 그녀 앞에 나타났다. 7년 동안 너희 가문을 찾아다녔소. 복수를 위해. 제발 살려줘. 쉭. 설아의 팔이 잘려나갔다. 비명이 밤하늘을 찢었다. 내 가문이 내 부모님께, 형제들에게, 가신들에게 했던 짓을 기억하느냐? 산채로 불태웠지. 나는 그 비명을 7년 동안 매일 밤 들었소. 쉭. 다리가 잘렸다. 설아는 땅바닥을 기어가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진사의 얼굴엔 어떤 감정도 없었다. 다만 붉은 눈만이 차갑게 빛났다. 이제 내 차례다. 칼이 번쩍였다. 안 돼요. 점례가 달려들어 진사 앞을 막아섰다. 칼이 그녀의 어깨를 스쳤다. 피가 흘렀다. 진사가 멈춰섰다. 점례. 왜? 도련님. 그만하세요. 이러시면 도련님이 괴물이 되어버려요. 점례는 피를 흘리면서도 진사를 꼭 껴안았다. 제발 정신을 차리세요. 진사의 붉은 눈이 떨렸다. 그리고 천천히 정상적인 검은색으로 돌아왔다. 칼이 땅에 떨어졌다. 진사는 비틀거리며 주저앉았다. 점례를 꼭 안았다. 미안하오. 미안하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7년 동안 독약을 먹었소. 복수를 위해, 원수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하지만 그 독은 나를 괴물로 만들었소. 7년이 지나야 완전히 해독될 수 있었는데, 약속을 어긴 순간 나는 통제력을 잃었소. 점례는 울면서 그를 안았다. 알아요. 다 알아요. 이제 괜찮아요. 하지만 그때 설아가 마지막 힘을 다해 비수를 던졌다. 비수는 정확히 진사의 등을 향했다. 쉭! 하지만 점례가 몸을 던져 막았다. 비수가 그녀의 등에 꽂혔다. 점례! 진사가 비명을 질렀다. 점례가 그의 품에서 쓰러졌다. 왜 그랬소? 저는 도련님의 원수의 딸이에요. 하지만 도련님을 사랑했어요. 점례의 손이 진사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피 묻은 손으로 처음으로 저를 사람처럼 대해주셨잖아요. 진사는 울부짖었다. 아니요. 당신은 죄가 없소. 당신 아버지가 한 일이지. 괜찮아요. 이게 제 속죄예요. 점례의 눈이 감겼다. 진사는 미친 듯이 소리쳤다. 그의 붉은 눈이 다시 타올랐다. 그리고 설아를 향해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설아는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진사는 점례를 안고 무너졌다. 진사는 7년간 독약으로 스스로 눈을 멀게 하며 복수를 준비해 왔으며 약속이 깨진 순간 괴물이 되어버렸다. 3일 동안 점례는 죽음의 문턱을 헤맸다. 진사는 명의를 불러 필사적으로 그녀를 살렸다. 밤낮으로 그녀 곁을 지켰다. 제발 눈을 떠주시오. 제발.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점례가 눈을 떴다. 도련님. 진사는 울며 그녀를 안았다. 살아주셔서 감사하오. 점례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곧 슬픈 표정이 되었다. 저는 이제 떠나야 해요. 저는 도련님의 원수의 딸이잖아요. 아니요. 진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요. 그리고 진사는 품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다. 이걸 읽어보시오. 점례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그것은 7년 전 진사의 어머니가 죽기 직전 쓴 편지였다.
편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7년 전 우리 가문이 습격당했을 때 한 소녀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자기 아버지가 배신자라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경고하러 왔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그녀 덕분에 진사만은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자기 아버지를 고발한 대가로 얼굴에 낙인이 찍혔습니다. 저주의 표식이 아닌 배신자의 딸이라는 낙인을. 점례의 눈이 커졌다. 이게 무슨 당신이요. 7년 전 나를 살린 사람은 당신이었소. 나는 당신의 목소리를 기억했소. 그래서 혼인을 허락한 것이요. 점례는 기억을 더듬었다. 7년 전 어린 나이에 진사의 집에 달려가 경고했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하지만 그 후 아버지에게 맞아 정신을 잃었고 깨어났을 땐 얼굴에 자국이 생겨 있었다. 그럼 이 자국은 당신 아버지가 독약으로 만든 가짜 흉터요. 당신을 세상에서 숨기기 위해. 하지만 이제 진사가 따뜻한 물에 적신 천으로 점례의 얼굴을 닦아주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곰보 자국들이 닦여나갔다. 독약으로 만든 가짜 흉터였기에 7년이 지난 지금은 물로도 지워졌다. 그리고 드러난 점례의 얼굴. 진사는 숨을 멈췄다. 그곳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 있었다. 당신은 항상 아름다웠소. 점례는 울기 시작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이 아름답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요. 진사는 점례를 꼭 안았다. 7년 전 당신이 나를 구했소. 그리고 지금 당신이 다시 나를 구했소. 괴물이 될 뻔한 나를. 점례는 그의 품에서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진사는 조정에 상소를 올려 가문의 명예를 회복했다. 역적으로 몰렸던 가문의 진실이 밝혀지고 진짜 역적들이 처벌받았다. 진사는 높은 벼슬을 받았다. 그리고 점례를 정식 부인으로 맞이하는 혼례를 다시 치렀다. 이번엔 온 나라가 축하했다. 화려한 혼례복을 입은 점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다. 그리고 진사는 이제 두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수 있었다. 당신의 얼굴이 이렇게 아름다웠다니. 하지만 나는 당신의 마음이 더 아름답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소. 도련님, 아니, 이제 부인이라 불러야겠소. 두 사람은 웃었다. 그날 밤 궁궐에서 내려다본 한양은 불꽃놀이로 환했다. 저주받은 혼례로 시작했던 두 사람의 인연은 이제 온 나라가 축복하는 사랑으로 완성되었다. 진사는 점례의 손을 잡고 말했다. 7년을 기다렸소. 당신과 함께 진정한 삶을 시작하기 위해. 저도 기다렸어요. 도련님이 제 마음을 봐주시기를.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입을 맞췄다. 그리고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